저희가 사실 장애 프리미엄이란 말을 진짜 많이 써요. 그만큼 사업이 많이 나오고 그만큼 지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도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이용한다는 오해를 진짜 많이 받아요. 장애 프리미엄 이용해서 좀 더 사업을 따는 거 아니냐. 근데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어이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는 공존하기 위한 거지. 그리고 장애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조금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그것들을 진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저희 장애 당사자들도 충분히 감사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까라는 고민을 정말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주거나 아니면 알아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진짜 오해를 많이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하면은 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는 그런 시선들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은 제가 열심히 할 때는 의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의도 없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뭐 아까 눈치 많이 본다고 얘기도 했지만 의도한 건 아닌데 이게 진짜 성격인데 조금 말을 세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거침없이 표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아니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떡볶이 먹어야지 왜 치킨을 먹어? 떡볶이 왜 이렇게 많이 아 저는 하나로 밀고 가려고요. PPL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게 좀 강하게 말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넌 할 말 다 하고 사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되게 저이고 싶지만 그만큼이나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눈물 한번 흘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좀 편견 없이 다가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순간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도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람 만나면 무조건 한국어로 물은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또 제 친구 중에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한국어 잘하고 영어 아예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이제 영어로 계속 대화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영어 아예 몰라요. 한국어 잘하는 그래서 계속 한국어로 하고 그래서 고정관념에 대해서 아니면 그 편견에 대해서 얘기해보면은 외국인도 한국어 잘할 수 있다. 또 취직해서 일 잘할 수 있겠다. 네, 그런 편견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구직 중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듣기로도 외국인 분들에 대한 편견이 그냥 뭉뚱그려서 외국인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맞아요. 뭐 유럽이든 아시아든 상관없이. 네. 저도 사실은 그 영어와 한국어 학과에 나오고 또 교육학과예요, 예전에.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도 이제 배워서 아직 결과 안 나왔지 않아서 시험도 보고 또 공부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구직 중이라 이제 면접 보러 많이 가고 있고 제가 한국학과에서 나오는 걸 거기서도 면접 불러서 그냥 외국인이라 신기해서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한국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한국학과 졸업했는데 한국어로 대화하고 말하는 거 보고 싶어서 이렇게 면접 부르는 거 조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또 지훈님도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에피소드 한 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게 뭐였냐면 처음 본 비장애인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나이 또래는 사실 기차님도 있으시겠지만 운전면허를 보통 따거나 딸 예정이거나 딸 생각이 없거나 세가 무렸는데 그 친구는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운전면허 좀 따 이랬는데 그냥 진짜 처음 만나서 저를 이렇게 안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너는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럴 리가 웃으면서 그랬죠. 저는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운전하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면 실수라고 생각하고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걔가 맞다. 까먹었네. 아무튼 뭐 운전면허 뭐 없어도 되지 이러면서 그냥 이제 넘겼었는데 전 그 질문 받은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얼마나 제 손을 잡고 저를 안내하고 있었음에도 얜 당연히 운전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야, 넌 없어? 넌 이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날 얼마나 똑같이 봤으면 날 얼마나 그냥 23살 똑같은 친구로 봤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처음 받아본 정말 역사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그 친구 아직도 만나면은 야 너 나한테 운전면허 있다고 해서 내가 너 때문에 한번 따볼까 고민 중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런 거 그냥 똑같은 23살 청년으로 봐주는 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점은 장점으로 단점은 단점으로 봐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인간관계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더 도와줘야 되지, 뭘 해줘야 되지. 그건 저희가 요청할 거예요. 그냥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은밀히 저 반찬이 너무 멀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길 걷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더 해줘야 된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고려해야 된다가 아니고 뭔가 그냥 편하게 막 떠들고 있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는 게 있고, 또 예술인으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사실 피아노라는 악기가 굉장히 이렇게 넓고 건반도 많고 이 건반에서 저쪽 건반까지 가야 되는 도약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치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치지? 잘 치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치지? 이게 꼭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피아노 악기 제일 자유로워요. 누구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정말 일상에선 도움 받을 일이 천지지만 피아노 앞에서는 저는 도움 안 받고 다 연주해낼 수 있거든요. 진짜 좋아서 연주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유롭고 좋고 내가 편안한 게 치고 있다는 거. 제가 떠는 거는 관객들한테 좋은 연주를 보여주고 싶어서 떠는 거지, 물론 실수하기 싫은 것도 있겠죠. 근데 뭐 내가 안 보여서 더 떨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좋아서 치고 있다는 거, 이 순간이 되게 행복하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사실 또 궁금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다양성이 많이 인정되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지만 좀 다양성이 부족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다 다수에 속해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또 다 소수에 속해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그런 문화적 다양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최근에 배운 건데 장애인을 정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최근에 배웠어요. 의료적 의미가 있고요, 또 사회적 의미가 있고 문화적 의미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빨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건 보통 의료적 의미예요.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기능에서의 장애 때문에 일어난 것들. 근데 어떤 외국에 가면 난민도 장애인으로 보기도 하고요. 더 넓게 봤을 때는 유학생도 장애인으로 보기도 해요. 사회적으로 원활하게 생활하기 어려운 이들을 장애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새로운 시선들에 대한 것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은 다름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정이 많잖아요. 왔을 때 사람들이 왔어? 밥 더 먹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사실 그런 따뜻한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다만 그런 새로운 기준들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다름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포용력이 더 넓어질 거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장애인이 살기에 좋은 사회가 될 거고,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위라클에서 박이님이랑 송지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휠체어탄 장애인이 가기 좋은 곳이 모두가 가장 가기 편하고 좋은 곳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믿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랑 너무 공감되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말씀에 지금 빠져들어서 잠깐 답변을 약간 까먹었는데, 저는 알렉산드라님처럼, 그리고 저와 다른 시각장애인 동료들처럼, 나아가서 뭐 박이님처럼 진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단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다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나아질 것 같고, 그리고 사회복지가 1981년인가? 80년? 그때쯤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살았던 장애인들은 정말로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못 받았다는 뜻이 되는데, 그만큼 뭐랄까, 지금은 소셜미디어도 발달했고 진짜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발판을 우리가 충분히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사실 은별님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용어일 텐데 장애 프리미엄이란 말을 진짜 많이 써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군요. 그게 약간 장애 개그라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네, 개그예요. 개그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은별님께서 장애예술계를 위해서 일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사업이 많이 나오고 그만큼 지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뭔가 비장애인과도 충분히 나눌 수가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장애인을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도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이용한다는 오해를 진짜 많이 받아요. 장애 프리미엄 이용해서 좀 더 사업을 따는 거 아니냐. 근데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어이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는 공존하기 위한 거지, 그리고 장애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조금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저희는 개그처럼, 그래 너 또 장애 프리미엄 적용받았구나 막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는데, 그것들을 진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저희 장애 당사자들도
충분히 감사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까라는 고민을 정말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하자면 장애예술이라는 건 사실은 두 가지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영역이거든요. 문화와 복지가 혼재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장애예술과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정부 들어서면서 5개년 계획이 생기기도 하면서 점점점 이제 말하자면 파일을 넓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반증이 지금 충정로에 있는 모두예술극장, 장애예술인 전용 극장인 거거든요. 블랙박스 형태로 많은 예술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우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장애인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나쁜 시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사실은 거의 그렇지 않으신 것 같고요. 협업하고 협동해서 같이 나아간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표현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또 반증으로 배리어 프리라고 하는 것도 배리어는 이제 완전하게 프리할 수 없다. 장벽은 완전하게 프리할 수 없으니 우리가 장벽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고려하여서 해보자라고 해서 배리어 컨셔스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우님이 하고 있는 것도 장애예술인과 청년예술인이 같이 서로를 보완하고 같이 나아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도 그런 매개인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우님 말씀하신 대로 소셜미디어에 예를 들어서 굴러라구르님 지우님이나 그 미라클의 박 선생님도 그렇고 원샷 한솔의 한솔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활동을 해주시는 것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필드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알렉산드라님도 계속 강조하셨던 자신감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활동을 하려면 저희도 정말 10의 자신감이 있다면 저희는 30, 50까지의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항상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관계도 쌍방이라면 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은 쌍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뭐 장애인 이용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는 제가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비장애인 입장이 돼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그런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나라는 조금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다행히 그런 시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알렉산드라님은 그 러시아에서의 장애에 대한 개념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인권에 좀 관심이 있어 그 분야에서도 좀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인종 다양성은 많지만 사실 장애인 다양성이나 그런 시설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서 뭐 예를 들면 한국에는 이제 밖에 나오면 뭐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다른 장애인 좀 보기에 가끔 되더라고요. 근데 러시아는 밖에 나오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실 그 사회의 문제 중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에는 뭐 제가 알기로 뭐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아마 아직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좀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인권 위해서 뭐 이동권이나 이런 거 위해서 싸워서 또 정부가 어떤 뭐 시설 마련돼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들어오세요?